책으로 배우는 투자, 어려운 투자, 경제, 재테크 책들을 핵심만 콕 집어서 요약해드립니다. 아침 9시 주식시장이 개장했습니다. 한 종목이 눈에 띕니다. 차트를 보니 갭시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전일 종가보다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어제 종가와 오늘 시가 사이에 갭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가 갭은 세력이 만든다던데, 그렇다면 이 종목에 세력이 개입해 있다는 뜻인데 이런 종목 어떻게 공략할까요? 모닝퍼슨의 시가갭 매매. 상승하는 종목이 또 상승하는 시그널. 장시작과 동시에 상승하는 시가갭의 비밀. 지은이 모닝퍼슨,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증권사에서 근무했으며 주식과 관련된 많은 책들을 출판했습니다. 출판사는 청출판. 시가갭이 발생했다. 이 종목 어떻게 매수할 수 있을까요? 매수 포인트는 시가갭이 발생한 이후에 매수 포인트는 시가갭 이후에 주가 흐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가갭 이후에 차익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하락이 멈추는 지지 포인트에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첫 번째 상황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시가갭 이후에 하락하다가 특정 지점에서 지지받고 반등할 때 시가를 돌파하고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돌파 매매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가갭이 뜬 이후에 조정 없이 추가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장이 시작하자마자 장대 양봉이 연이어 나오며 급등합니다. 이때에도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돌파 매매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시가갭 이후에 세 가지 매수 포인트. 지금부터는 이 매수 포인트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가갭 눌림 매매. 시가갭 이후에 차익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하락이 멈추는 지지 포인트에서 매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디에서 하락을 멈출까요? 주가는 어디에서 지지받을까요? 궁금하시죠? 답은 일봉 차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봉 차트에서 지난 3개월 동안의 의미 있는 가격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런 지점이죠. 일봉 차트상 전고점. 따라서 갭이 뜨면 추격 매수하지 말고 일봉 차트에서 의미 있는 가격을 찾아 3분봉 차트에 긋고 그 지점까지 내려오길 기다리면 됩니다. 저자는 이 매매 방식을 시가갭 눌림 매매라고 부릅니다. 한편 일봉 차트에서 3개월이 지난 지점은 의미 있는 가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에서 의미 있는 가격이 없다면 3분봉과 호가창을 참조하여 매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고수가 아니면 어려우므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도는 어디서 할까요? 마찬가지로 일봉 차트에서 의미 있는 저항 가격을 찾아 그 가격에서 분할 매도합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런 지점이죠. 일봉 차트상 전고점. 이 부근에서 절반 매도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확보하고 나머지 물량은 상황을 보면서 분할 매도합니다. 일봉 차트에서 의미 있는 저항 가격이 없다면 3분봉의 흐름이나 호가창을 참고하면서 매도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반복하면 익힐 수 있습니다. 한편 지지가 완벽하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항상 손절 라인을 정해두고 이탈시 칼같이 손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매수 포인트. 시가갭 돌파 매매. 이것은 방금의 첫 번째 상황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시가갭 이후에 하락하다가 특정 지점에서 지지받고 반등합니다. 이 지지점에서 매수하는 것을 시가갭 눌림 매매라고 방금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지받고 반등하다가 시가를 돌파하고 추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매수할까요? 특정 포인트를 돌파할 때 돌파 매매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돌파의 포인트는 어디로 잡을까요? 어디를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을까요? 이 역시 일봉 차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봉 차트상 최근 3개월 이내에 의미 있는 지점을 돌파할 때 같이 진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시가갭 이후에 하락하다가 반등하면 일봉 차트에서 이런 가격을 찾아내서 3분봉 차트에 긋고
이 가격을 돌파할 때 같이 진입하면 됩니다. 이 매매 방식을 저자는 시가갭 돌파 매매라고 부릅니다. 매도는 마찬가지로 일봉상 의미 있는 지점에서 합니다. 이때는 보통 신고가나 상한가로 가기 때문에 3분봉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분할 매도합니다. 절반은 안전하게 수익 확보하고 나머지는 흐름을 보면서 분할 매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가 갭 이후의 눌림 매매와 돌파 매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가 갭이 발생한 이후에 일봉상 의미 있는 가격에서 눌림 포인트를 잡으면 시가갭 눌림 매매, 일봉상 의미 있는 가격에서 돌파 포인트를 잡으면 시가갭 돌파 매매, 일봉 차트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고 공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내일부터 시가갭이 나오면 무조건 이 방식대로 사면 되겠네요. 이제 우리 부자 되는 건가요? 잠실에 롯데 시그니엘 예약하러 갈까요? 그랬다가는 잠실에 롯데 시그니엘 근처에서 노숙할 수 있습니다. 아무 시가갭이나 접근하면 안 되겠죠. 저자가 강조하는 시가갭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가갭 4% 이상. 2. 3분봉 차트에서의 대량 거래량. 시가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일 종가 대비 시가가 상승한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이 기준을 4%로 설정했습니다. 즉 전일 종가 대비 4% 이상 오른 가격으로 시작해야 시가갭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분봉 차트에서 장 초반에 거래량이 터져야 합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의미는 당일 큰 변동성과 시세 분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나 오늘 슈팅 한번 줄게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따라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주가가 하락할지라도 계속 추적해야 됩니다. 이 대량 거래가 추가 상승을 위한 매수세인지 하락을 위한 매도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지점은 의미 있는 지점이 되며 주가의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대량 거래량이 얼마의 거래량을 뜻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얼마나 많이 거래가 터져야 대량 거래량이냐? 이 거래량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입니다. 특정 거래량의 수치보다 높아야 된다는 기준보다는 해당 종목의 전일의 거래량과 비교합니다. 장 시작 직후에 나온 거래량이 전일 하루의 거래량과 비교하여 많이 터질수록 좋습니다. 특히 3분봉 하나의 거래량이 전일 하루 전체의 거래량보다 많으면 더욱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시가갭의 두 가지 조건, 시가갭 4% 이상, 그리고 대량 거래량,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당일 단타 구간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시가갭이 나왔을 때만 앞에서 설명드린 시가갭 눌림 매매와 돌파 매매로 접근하면 됩니다. 한편 저자는 시가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F, U, V. 시가갭 직후 장 초반에 3분봉 차트에서 장대양봉이 나오고 박스권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저자는 시가갭 F형이라고 부릅니다. 장대양봉과 박스권 형태의 모습이 알파벳 F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가갭 이후에 하락하고 반등할 때 반등하는 속도에 따라 U형과 V형으로 시가갭을 구분했습니다. 하락하다가 반등이 천천히 나오면서 U자형을 만들면 시가갭 V형, 하락하다가 반등이 빠르게 나오면서 V자형을 만들면 시가갭 V형. 지금까지 배운 것을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종합해 보겠습니다. 시가갭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면 일봉상 의미 있는 가격에서 눌림 매매로 살 수 있고, 주가가 반등하면 일봉상 의미 있는 가격에서 돌파 매매로도 살 수 있습니다. 시가갭 눌림 매매와 돌파 매매를 시가갭의 U형, F, U, V와 결합하여 시가갭 F형에서 일봉상 의미 있는 지점에서 눌림으로 사면 시가갭 F형 눌림 매매, 시가갭 F형에서 일봉상 의미 있는 지점에서 돌파로 사면 시가갭 F형 돌파 매매, 시가갭 V형에서 일봉상 의미 있는 지점에서 눌림으로 사면 시가갭 V형 눌림 매매, 시가갭 V형에서 일봉상 의미 있는 지점에서 돌파로 사면 시가갭 V형 돌파 매매, 시가갭 V형에서 일봉상 의미 있는 지점에서 눌림으로 사면 시가갭 V형 눌림 매매, 시가갭 V형에서 일봉상 의미 있는 지점에서 돌파로 사면 시가갭 V형 눌림 매매, 그리고 시가갭 이후에 눌림 매매와 돌파 매매를 둘 다 하는 것을 시가갭 복합 매매라고 부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시가갭 돌파 매매 FUV 외에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자는 시가갭 바이형 돌파 매매라고 부릅니다. 수익률은 크지 않지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험이 많은 고수가 아니라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일봉뿐만 아니라 전일 시간의 거래, 테마, 장전 예상 체결량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하고 비중 조절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3분봉상 시가 갭이 나오고 상승하여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여기서 추가 상승하는 경우 돌파 매매로 같이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돌파 매매의 포인트는 시가갭 돌파 매매와 마찬가지로 일봉상 의미 있는 지점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3분봉 차트에서 갭시가 이후 장대 양봉이 발생하고 추가 상승할 때 일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을 돌파하는 순간 돌파 매매로 같이 진입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3분봉 차트에서 첫 번째 장대 양봉이 완전히 완성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는 것입니다. 만일 3분봉 차트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캔들이 음봉일지라도 세 번째 캔들이 장대 양봉이라면 이 장대 양봉이 완전히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돌파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매도는 마찬가지로 일봉상 의미 있는 가격을 저항선으로 보고 매도합니다. 이 기법에서는 돌파하는 척하다가 다시 하락할 수 있으므로 손절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고점 부근이므로 돌파 매매이지만 분할 매수가 아니라 손절로 대응합니다. 손절을 특히 잘해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위험함으로 단타 비중 안에서 10% 비중으로만 매매합니다. 그리고 시총이 작고 호가창이 얇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급락할 수 있으므로 5%의 손실은 각오하고 시도합니다. 초보들은 한 주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돌파 포인트에서 한참 상승한 완전 고가권에서 하는 돌파 매매는 저자가 말하는 I형 돌파 매매가 아닙니다. 모닝퍼슨의 시가갭 매매, 눌림과 돌파를 한 번에 잡는 주식 차트의 기술. 어려우세요? 그럼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대량 거래가 터진 4% 이상의 시가갭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면 일봉상 의미 있는 가격을 찾아 3분봉 차트에서 눌림 매매로 매수. 주가가 반등하면 일봉상 의미 있는 가격을 찾아 3분봉 차트에서 돌파 매매로 매수. 하지만 이 가격이 무조건 지지 가격이고 저항 가격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식의 수학 공식과 같은 정답은 없습니다. 이 시가갭 매매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장의 수익보다는 저항과 지지의 자리를 찾아서 매일 소액으로 1년만 해보세요. 같은 자리에서 계속 수익을 낸다면 계좌는 점점 불어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단타 마인드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즉흥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욕심과 조급함을 버릴 때 승률은 올라간다. 1년 동안 소액으로 테스트하면서 본인의 성향과 기법에 대해 검증해라. 본인만의 기법이 없다면 단타를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인만의 기법이 없다면 단타를 하면 안 된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실전 노하우와 고급 매매 기법을 알아야 한다. 단타 매매에서 승률이 70% 미만이면 하지 말아야 한다. 호가창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찍어서 관찰해도 도움이 된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하면서 차트를 익혀라. 계획되지 않은 매수는 하지 않는다. 오르더라도 그냥 보내준다. 동전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오버나잇 하지 않는다. 욕심 때문에 실패하면 매매 기법에 불신이 생겨서 완성되기도 전에 다른 기법을 찾게 된다. 결국 여러 매매법만 시도하다가 깡통 계좌가 된다. 원칙에서 벗어난 수익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외에서 벗어나면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더 많다. 원칙에서 벗어난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오히려 원칙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된다. 시장은 내일도 열리고 종목은 내일 또 나온다. 내가 원하는 가격에 오지 않으면 매수 안 한다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 모닝퍼슨의 시가갭 매매, 눌림과 돌파를 한 번에 잡는 주식 차트의 기술.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